인사.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예, 저희가 또 2주 만에 경제 구조대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초특급 슈퍼 울트라 VIP 게스트가 대기하고 계신데요. 먼저 우리 경제구조대 오른팔 이광수 광진의 복덕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아니 얼굴이 좋아지셨는데? 좀 쉬었어요. 자, 그리고 항상 지각하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인가 정시에 깔끔하게 도착하신 안진걸 민생경제소장님 오셨습니다. 항상 지각이라니 두 번 지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겠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공공요금, 고부채, 그렇죠. 육중고에다가 육중고죠. 윤석열정권의 나오죠. 무대책, 그렇죠. 무정부 상태, 고혈압까지 칠중고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국회가 아닌 길거리에서 시동이키랑 안진걸 TV에서 일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경제구조대 잘 모였고 시동이키와 안진걸 TV 동시 송출 중이고요. 자, 오늘 드디어 저희가 귀하게 모신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20%를 돌파하면서 연일 지금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무려 여성 인재 영입 1호. 아, 대한민국 궁금해하시던 그분 이혜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네, 일단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 모두의 미래 과학과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모두의 미래 과학기술위원장님. 과학과기술특별위원회 아, 위원장 좀 네. 길죠. 네. 네.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 줄 알고 그렇게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만. 저희 1호님께서 1호 네. 신장식. 그렇죠. 예.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네네 하고 그냥 끝났어요. 아, 네. 신장식 네. 1호 신장 네, 변호사님의 강력한 추천. 네네. 여기는 네.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네. 저희도 뭐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뭘 해드립니까? 저희는 일단 오늘 방송에서 우리 청취자님, 독자님들과 네. 우리가 이제 교감이 될 거니까. 네. 그러고 나면 현재 내일부터죠.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조국혁신당 네. 비례대표 순위투표 선거가 시작되죠. 네.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실시가 됩니다. 월요일 날 오후 6시에 종료가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네. 화끈하게 밀어드리는 화끈하게 거죠? 밀어야죠. 저희는 예, 화끈하게 뭐, 여기까지 나와주셨는데. 그래도 검증을 하고? 방송이 아니고 그렇죠. 네, 또 경제 민생 방송인데 네. 당연히 제가 모셔야 될 분 모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IT, 구글, 우리가 얼마나 이 정보통신 세계 네. 앞으로 무궁무진한 세계잖아요. 네.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그렇죠. 지금 20분이 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네. 여성 2명, 남성 2명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인단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당원이 아니어도. 네네네. 저도 오늘 선거인단 오늘 밤까지예요. 네. 일단 그 정보를 드려야 돼요. 네. 저도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네. 좋은 분 두 분 찍으려고. 두 분. 그래서 오늘 한번 방송 보시고 네. 저분이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또 찍는 거고 더 좋은 분이 있으면 뭐 글쎄요.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더 좋게 어려울 겁니다. 야야야야 바로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이런 패기. 자, 일단은 그래서 네. 정치 얘기도 하고 살아오신 재밌는 얘기도 할 텐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구글 네. 또 AI 이런 전문가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 뵙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일부 IT, AI 뭐 어려운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질문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어려운 얘기보다도 네. 일단 뭘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렇지. 프로덕트 매니저 하셨는데 최대한 프로- 쉽게. 오. 근데 사실은 네네네네. 저희가 뭐 구글, 애플 다녔어. 네네네네. 그러면 그래 좋긴 해. 아, 근데 네네.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구글에서 뭐 하셨는지 짧게. 질문 요정 대단하십니다. 예. 질문 요정. 대단하십니다. 저는 예. 구글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요. 네, 프로덕트 매니저 그렇죠. 코리안 발음으로 해드립니다. 제가 프로덕트- 해드릴게요. 네,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예. 어떤 서비스 혹은 제품의 네. 시작부터 끝까지 네. 그 다음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떤 저의 보스가 저의 일을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제품을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제품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에 대한
롤을 잘 제가 모르고 있을 때였죠. 제 매니저한테 이렇게 갖고 갑니다. 미팅을 하면서 이번에 이 서비스를 내가 해봤더니 이런 결정이 필요한데 A안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B안은 이런 장단점이 있어. 결정을 해줘라고 이제 한국식으로 네. 들고 갑니다. 네, 네. 그랬더니 저희 매니저가 얘기를 해요. 매니저가 이거는 너의 제품이야.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가 나에게 얘기를 해주면 서포트를 해줄 수는 있지만 네, 네. 결정은 너가 하는 거야.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그럼 했냐. 그렇죠.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엔지니어링 센터는 엔지니어와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는 엔지니어링 센터는 글로벌 일을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고 한국 일을 한다거나 뭐 싱가포르에 있다고 싱가포르 일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글로벌 일을 나눠서 하는데 저는 글로벌 검색 부분에서 일을 했었고요. 네. 나중에 나오기 전에는 지도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11년 구글 코리아에서 있다가 첫 번째 구글 코리아의 첫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네. 2018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본사로 건너가서 일을 하는데 그 한국에서 있었기에 저의 원래 본업 말고 이제 따로 일을 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CPL이라고 해서 컨트리 네. 프로덕트 리드가 있어요. 네. 그거는 나라에 한 명씩 네. 구글의 탑 레벨들과 네. 그 나라의 구글 제품 전략을 잡는 미팅을 1년에 2번씩 합니다. 네. 여기서 탑 레벨이라 하면 CEO. 네. 네, 우리가 아는 뭐 전에는 에릭 슈미츠, 그 다음에는 레리 페이지, 그 다음에 순다 피차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던 일로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한국의 안드로이드와 구글 네. 플레이를 제가 출시를 했습니다. 네. 네. 게임하는 그 구글 플레이요? 네. 어. 네. 그게 이제 한국은 어떤 제품을 내려고 할 때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한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규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네. 그 로컬 법을 다 따르면서 또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두 가지가 걸렸어요. 하나는 방금 게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게임등급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는 게임들은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등급을 받아야지 네. 네. 불법 유통이 아니에요. 근데 구글 플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바일 휴대폰 게임들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심의를 하지? 프랑스에 있는 앱 개발자가 올린 앱을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지? 그 그렇죠, 지점부터 이젠 게임등급위원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했어요. 시행령도 쓰고. 네. 그래서 구글 플레이와 이제는 애플 앱 스토어까지 같이 게임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결제가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네, 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네. 사용되는 결제 방법과 약간 다른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왜 그게 골머리냐면은 구글 플레이에 이제 결제를 풀지 않으면은 무료 앱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제를 할 수 결제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금감원 찾아가고 방통위 찾아가고 해서 풀었는데 이 두 가지를 푸는데 사실은 안드로이드라는 첫 번째 제품을 이제 폰을 내놓고서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게임 네. 카테고리와 그다음에 결제를 풀고 제가 너무 스스로도 너무 기쁜 것은 한국의 게임 산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의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이 전 세계로 뻗쳐 나가는 그런 창구를 만드셨고. 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기를 잘했다. 진짜 고생은 했지만 너무 좋네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구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인 네네네. 거고 그 일을 하셨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일이나 구글 플레이나 구글 지도 네. 그런 프로젝트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킨 그렇죠. 내 손으로 만드신 분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구글은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구글은요.
구글은 구글이 어떻게 알고? 예. 지원서를 내고. 아, 내셨어요? 처음에는 구글 코리아로 갔다가 네. 나중에 구글 인터내셔널로 간 건가요? 네, 본사로 구글 간 본사로 갔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둘째 출산 전에 네. 인터뷰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인터뷰를 막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10번 넘게. 아. 그건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구글 인터내셔널로 가실 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막 11번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구글 코리아의 직원 몇 분 알아요. 아, 네. 네네네. 그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걸로 네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충돌한 적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정권 비판 컨텐츠를 네. 막 탄압하려고 그러는데 구글 코리아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글 코리아의 김구경숙이라는 분이 김경수. 정김경숙이라는 분이 네. 구글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정부에 태웠어요. 그래갖고 오. 제가 이제 시민단체 있을 때인데 네네네. 그 각광을 받은 거예요. 야, 구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멋있다. 멋있네. 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신문에 나무야. 구글 본사에서 픽업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남편이 네. 역기력의 아빠가 돼버린 거예요. 네. 혼자 한국에 네. 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수원에 계신데 잘 알아요. 네. 남편. 아, 잘 아세요? 네. 네, 그 저희 영어 이름이 로이스님이라서. 네, 로이스님하고. 정김경숙 네네네. 이사님. 저는 지금 미국 저희 집하고도 가까이 계시고. 네. 네, 로이스님이 저 뭐 만들면 갖다 주시고. 저는 그렇군요. 네 무슨 제가 뭐 찌개 만들면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사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네. 구글 코리아의 우리 일꾼들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글 본사에서 픽업해가 안 돼요. 아마 이혜민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글로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팀이 사실은 저랑 같이 일하는 팀이 이제 흩어져 있는데 저의 매니지먼트 라인은 다 이제 미국 본사에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의 엔지니어링은 뭐 샹하이, 뭐 이스라엘, 우와. 그 다음에 저의 디자인 팀은 뉴욕, 네. 그 다음에 리걸 팀, 그러니까 법무팀은 런던.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는 네. 늦어도 아침에 7시까지 출근을 해요. 7시까지 출근을 해서 그때는 이제 주로 뉴욕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미팅을 하고 이제 쭉쭉쭉 아시아 쪽으로 오다가 이제는 퇴근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까지 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구글에서 말씀하신 거 일하셨는데 네. 사실 미국이 이제 AI라든지 어쨌든 이런 생태계에서 네. 최고의 네. 나라잖아요. 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뭔 거 같으세요?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대한민국이. 네네. 제가 아마 그런 거를 분석을 해놓은 뭐 보고서는 많겠죠. 뭐 경제 쪽에서도 분석을 할 것이고 아니면 기술 측면에서도 분석을 할 건데 그냥 구글을 오래 다닌 입장에서 네. 그냥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하자면 네. 글쎄요.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제가 들어갈 때도 뭐 아주 크진 않았지만 지금 무지무지 커졌잖아요. 네. 근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었냐면은 아주 큰 가두리 안에다가 스타트업을 한 몇만 개를 때려 박아놓고 그 다음부터 상당한 자율도를 줘요. 네. 보장을 해줘서 그들의 창의력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경쟁도 되고 하지만 그거를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면 거기에서 빨리 배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런 문화가 있어서 한번 그렇게 되면 좋은 거는 뭐냐면 한 번도 이 팀은 실패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만드니까. 네, 그런 전체적으로 자유도를 높게 가져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실패라는 것을 했을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 다음에 더 좋게 만들겠다. 이런 문화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구글에서 배운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제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러겠지만 항상 10년 뒤의 모습을 그려요. 10년 뒤? 혼자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방침이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물어봐요. 너의 그래서 노스스타라고 이제는 하죠. 노스스타. 그게 뭔가요? 북극성. 북극성. 와. 그렇죠. 북극성. 예. 그 북극성을 네. 북극성의 노스스타로 이제는 딱 하고서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지도를 네. 하고 있다. 그러면 지도의 10년 뒤 모습은 뭐지? 이거를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아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 내야 돼요? 너의 목표는 제 뭐고? 맘이죠. 왜냐하면은 프로덕트 매니저 맘이죠. 그걸 하고 음. 거기까지 가는데 길이 마일스톤이 뭐가 있지? 근데 그 마일스톤을 밟아가는데 필요한 건 뭐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가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가고 있는 곳이 보여서 사람들이 덜 지쳐요. 그리고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그래서 그런 문화도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올라가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전 처음에 노스스타 해가지고 발음을 잘 못하는 롤스스타. 아, 이제 어느 수준 되면 롤스로이스를 주나 보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스타. 야, 너 열심히 하면 롤스로이스 줄게. 제가 저희는 굉장히 천박한 아니, 자본에 살아가지고요. 아니, 저도 경품 줘야 돼요. 저도 유학 갈 때도 나이 되게 많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발음이 좋지 않아요. 제가 알고 아무튼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게 네. 사실 이 과학에서나 되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용인하고 그렇죠. 또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네, 네, 최근에 네. 카이스트에서 네. 네. 실패 연구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좋네요. 너무 멋있다고 네.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이제 계속 저희가 그런 말 뭐 동의하시겠지만 그런 실패에 대해서 용인하고 기다려주는 게 너무 네.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국회나 이런 데 연말 되면 9, 10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 하면은 카이스트나 과기부 때려잡을 때 국회의원들이 항상 하는 게 뭐라고? 예산 대비해서 프로젝트 성공률 내라 이러거든요. 저 그거 할 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할 성공률이 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낮으면은 대해서. 막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성공률 높은 것만 하는 거고 그렇죠. 실험적인 거 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성공률이라는 것도 사실 정의 내리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맨 앞 그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혁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죠. 네. 특히나 과학기술 쪽은 세상은 엄청 빨리 변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그 연구비를 받아서 2, 3년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성공률을 따졌을 때 그렇다면 2,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성공률에 맞춰서 이걸 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제품이 혹은 죽은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연구 개발 쪽에 성공률이 10% 안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10%나 성공하는데. 네, 근데 그게 네, 그걸 뭐 더 새로운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에서 생각을 하는 연구 개발의 성공률을 정의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미친 듯이 높아요. 그런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그 근데 시험도 안 혼날라고 쉽게 설계하고 다 붙는다고 합격해 놓고 하나만한 연구 많이 하고 안 혼날려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네. 연구자들이나 아니면은 대학원생들 이들은 정말 연구를 하고 싶어해요. 제대로 된 거. 네. 저는 안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에서는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창의적인 걸 하고 싶어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거대한 것을 하고 싶어해요. 네. 하지만 환경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 도전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는 그냥 압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퇴출시켜버리고 그렇죠. 실패하면 윤석열 퇴출이야 또. 대통령처럼 막 갑자기 무슨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15% 깎아버리고 네. 그리고 구조조정 당해버리고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동 쌤이 말한 것처럼 안전한 거 예. 그렇죠. 대충 윗사람들이 좋아해갖고 성공한 거 네. 그러면 혁신이나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새로운 기술 화학 이런 건 멀어지는 거잖아요. 예.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어도 네. 그 약간의 진전도 지금은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왜냐하면 예. 작년 초에 과학기술 쪽에 중장기 무슨 프로젝트다 플랜 해가지고 몇 네. 조를 막 편성을 하겠다라고 작년 상반기에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5조 2천억을 깎아요. 예. 그랬죠. 그리고 나서 6천억을 회복을 해서 4조 6천억을 깎은 거가 됐는데 그렇죠. 올해 초에 막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 다시 올려줄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속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죠. 올려줄게, 깎을게, 다시 올려줄게 이게 반복이 되면은 네. 그 사이에서 실질적인 연구는 다 스탑이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또 분들은 네. 자리를 잃게 돼요. 자리를 네. 잃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비를 책정을 할 때 거기 많은 경우에 교수님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월급 받아서 사세요. 그렇죠. 먹고 살 수 예. 있으세요. 예. 그 예산 삭감이 되는 것에 누가 영향을 받냐면 네. 연구비를 받아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박사후 과정 포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대학원생들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네. 포닥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받는 월급이 반땅이 난다거나 아니면 연구비가 사라지면은 네. 그때부터는 연구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생계를 잇냐 마냐의 문제로 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연구자 물리학 하시는 연구원께서 이제는 가족하고 같이 중국에 결국 가고 싶어서 가시는 게 예, 아니에요. 예. 통화를 직접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조금만의 진전조차도 지금 다 무너뜨려 버린 케이스가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장년 또는 중견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그렇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저기 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데서는 저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예산도 없는데 네. 같이 일하던 동료 연구원들 다 잘리는데 네, 네. 그냥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윤석열 끌어내려야죠. 이건 농담이고. 사실은 아니, 왜 농담입니까? 그래서- 바로 잡아야죠. 아니 일단 정치적인 것은 튀고. 그래서 이제 예. 격지한 거 말고 예. 그래서 아니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뭐 하셔야 될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데 그쵸. 제일 먼저. 지금 제일 네. 먼저 할 것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도 빨리 잡기 위해서 예. 추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긴급 추경. 긴급 R&D 추경. R&D 된다. 긴급 추경해서 네. 예산을 빨리. 예. 네. 아 근데 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선 앞두고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갑자기 또 1.5조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네네. 추경은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이게 예. 막 그 민생 토론을 예. 하고 다니시면서 한 것을 저도 다 읽었는데 네네네. 읽었는데 예산이 없는데 예. 예산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예리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00조 정도를 쓴다고 발표가 네.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당장 제일 인상적인 게 R&D, 예. 그다음에 이공계 장학생 네. 뭐 몇백 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다음에 반도체 국가 장학금 또 클러스터. 준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1학기 등록 다 했는데 뭐하러 줘 지금? 안 줬어. 거짓말이야. 그러면 2학기를 주려면 당장 봄에 네. 방금 말한 진짜 R&D 추경하고 네. 뭐 예를 들면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이공계 학생들 정말 너무 지금 분위기 다운됐으니까 근데 그럼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추경은 절대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완전 윤석열이 그냥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60대 중년 남자가 전국을 사기치고 돌아다닌다는 풍자가 돌아요. 아니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아니 다 사기거든요. 아니 저는 경제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추경을 국회가 주도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어요. 네, 정부가 그래서 요청을 해야. 압박을 넣어야 되고요. 네.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네.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가만히 두면 별 그렇게 막 불만을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내가 하는 일들 할 수만 있다면 예. 막 나서서 소리내고 그러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두들겨 맞으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여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IMF 때도 저희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예산을 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되냐면 네.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그래서 경제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연동해서 R&D 예산이 늘 수 있도록 연동을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약 5% 좀 아래던가 그런데 그거를 연동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7%까지는 어느 정도 근데 오늘 당장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7% 정도까지 확보를 연동형으로 해놔야 된다.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예. 그 비리 후보로 쓸 공약까지 나와버렸네요. 실제 내국세 네. 몇 프로로 연동돼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지방 네. 맞습니다. 재정교부법은 네. 연동을 시켜놨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세금이 거칠수록 교육에 연동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건 잘한 거죠. 네. 그렇죠. 가정에서도 교육에 투자하고 무리했지만 네. 나라에서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지금 R&D와 교육을 이렇게 무시하게 싹둑 잘라버린 정권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다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바로 추경을 공약으로도 그렇죠. 추경을 내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예산은 정부가 제출해야만이 심의가 맞습니다. 있어요. 국회가 예. 삭감 권한만 있어요. 네. 심의 권한하.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 압승으로 압박을, 되자마자 네. 윤석열 정부한테 추경 해야 해라. 된다. 당신 지금 총선열이 약속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추궁 안 할 테니 음. 이행해라. 왜냐하면 그 추궁하면 관권 선고로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끌어내려야 돼요. 아, 그럼 이제 아, 이렇게 되는 그때는 이제 겁니다. 탄핵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해놓고 한다 해놓고 안 했으니까 탄핵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오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 독자님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 역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예산이 순증이 안 된 해가 없다. 방금 우리 이혜민 위원장님 말씀처럼 IMF처럼 나라가 거덜났을 때도 과학기술 예산은 전 국민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고 희망이고 국가의 존립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의했던 건데 대환란이 있을 때도 깎지 않았던 과학기술 예산을 지금 평시에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가 전쟁이 났어요. 뭐가 났어요? 우리가 맞은 재난이라고는 윤석열 정부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인데 갑자기 과학기술 예산이 난데없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는 왜 깎는 거야 라고 할 때 이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계가 카르텔이 너무 심해. 카르텔 때문에 내가 손 좀 봐야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카르텔 손 보고 나면 다시 올려줄게. 이게 이 정부의 스탠스거든요. 네. 과학계가 그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런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저는 예.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그 구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네. 잠깐 대선 때로 돌아갔을 때 네. 지금 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구글 정부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기억납니다. 네네. 근데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 사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하면 어떤 정부가 사기업과 이렇게 비교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뭐 공감을 하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면 좋은 것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음.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나라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겠다 하면 첫 번째는 근거 있게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결정 이런 것을 하는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둘 다 아니에요. 네.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명이 있으면 네. 사실 과학기술인들은 꽤 잘 이해를 해요. 근거가 있고 예. 데이터가 네, 네. 있으면 네. 거기에 설득당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내놔라. 네. 그러면은 뭐 일괄삭감 이렇게 되니까 전혀 근거가 없고 적재적소 부분은 지금 막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 뭐 이런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사람이 제대로 과학기술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될 수 있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현재는 문제다.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오늘도 했었었냐면은 네. 정당 발표에서 정부가 혹은 정권이 과학기술에 무지하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진지 우리 지금 보고 있다고. 아. 네. 그건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 설명을 못 하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지금 못할 거예요. 못해. 왜 못하냐면 왜냐하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없어요. 추정하는 게 뭐냐면 예. 진짜 이것은 정말 이런 추정까지 말해서 너무 슬픈 일인데 김건희 여사나 천공 쪽에서 네. 과학기술자 중에 마음에 안 든 자들을 안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좀 예를 들면 그 예산을 조금 허투루 쓰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카르텔이 아니라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설렁설렁 하고 좀 돈을 남겨먹은 사례 정도를 일부 접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야 예산 센데 과학기술계가 네. 싹 한번 정리해버려. 예.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추정이 나와요. 진짜로. 네. 저도 제가 얼마 전에 근데 왜 저런 과학기술자들- 추정을 하시냐면 실제 천공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과학기술 필요 없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남의 나라에서 남의 연구한 나라 거 거 가져오면 된다 그래요. 보기만 하면 되지 실제 무슨 나와요. 연구를 실제 하냐. 나오고. 네, 그래서 전쟁도 한번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전쟁 결심했 핵전쟁을 결심했대요. 지금 완전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제가 혼자 연구해본 저만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늘 지적받는 게 이 법조 카르텔. 네. 그건 이제 전관 비리 아니겠습니까? 네. 꼴똘똘 뭉쳐 있는 거. 네. 또 하나의 기재부. 기득권이 기재부의 네, 예산 맞습니다. 카르텔입니다. 네. 얘네들이 모든 우리나라 국가 살림에 네. 목을 딱 쥐고 있는 게 얘네들의 모든 헤게모니의 핵심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기술에 예산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쳐도 선의로 마음을 먹었다 쳐도 우리가 이런 어떤 과학자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무슨 꼭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지. 우리 같은 문과가 그냥 맨날 문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뭘 몰라. 그래서 사실은 적재적소에 들어가는지 이 기재부 예산 심의가 이게 과학기술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맞냐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시스템을 조금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총액으로 과학기술부에다가 예산을 주고 과기부가 관련한 이 예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물론 과학기술부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선 프로젝트를 국가 프로젝트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그래도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거기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게. 그래서 과학계에서 과학의 비전문가인 행정공무원 위주로 예산이 짜지는 게 아니라 그나마 과학 전문가분들이 국가에 꼭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넘겨주면 웬만하면 기재부가 받는 방식으로 예산 시스템이 조금씩 개선되어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예산 권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새는 구멍이 저기예요. 과학기술 예산입니다. 내 심사를 안 거치는 거예요. 나는 통으로만 허가해주고 20조, 뭐 10몇 조, 5조 딱 주고 나면 힘을 못 써. 힘을 못 써. 그 세부 배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내 카르텔, 그러니까 이건 과기부 카르텔이 아니고 기재부 카르텔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위원회를 없애고 힘을 빼고 내 말 들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 심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카르텔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카르텔 요 과학 기술 중에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다들 한 말이 그거였어요. 이거는 기재부 카르텔이다. 네. 과학기술 쪽은 그렇지 않다. 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R&D하고 과학이 되게 큰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도 사실은 과학 인재를 필요한 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1호로 딱 영입되셨고 근데 상징성 있으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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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상징성과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뭘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좋은 질문이다. 저는 일반적인 그 일반인으로서 생각할 때 예. 일반인 아니시잖아요, 근데. 일반인입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4개월, 맞아요. 당장 한 달 이후에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예. 네, 네, 네.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가끔 이제 얘기를 들으면 네.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한 2년 동안 배우다가 예. 아, 일만 네, 하면 네, 2년 네, 동안 네, 예. 뭐 이런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말 들을 때 사실 항상 궁금했어요. 이렇게 네. 상징성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건 너무 좋은데 네, 네. 위원장님은 뭘 네. 하실 수 있지? 네. 자, 잠깐만. 너무 좋은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오, 진짜 비판을 할수 아니요, 있어. 그럼요. 아, 네, 네, 아, 네. 네. 네, 네. 근데 네. 이것은 좀 쑥 들어간 아, 질문이다. 너무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좋은 분인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광고 듣고 진짜 대답을 아, 그런가요?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고민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광고 큐. 한껏 분위기 달아오르는데. 이렇게 하는군요. 예. 광고주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축하합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캐라셀이 2023년에도 압도적으로 판매 1위를 했습니다.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이런 분들 주목해보세요.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손발톱. 여러분들 이제 캐라셀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국내 14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된 특허받은 성분, 의사가 추천하고 믿고 쓰는 캐라셀입니다. 그 캐라셀에서 신제품
캐라셀 패치가 나왔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이 비닐을 싹 벗기고 문제 있는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면 관리 끝! 정말 간편합니다. 노랗거나 두꺼워진 손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붙이는 거 불편하시면 캐라셀 네일로 쓱쓱 발라주셔도 됩니다. 바르는 캐라셀, 붙이는 캐라셀 패치 두 종류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사용하세요.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더 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시동 위키 입력해 주시면 이번 달 말까지 사은품 캐라셀 풋크림을 드립니다. 손발톱 건강에 캐라셀 패치!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 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네, 이광수 대표님의 질문 바로 이제 답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네.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 국회에 가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해내실 거냐. 네. 예. 조국 혁신당의 몇몇 비례 이제 영입 인사 8명의 그 면면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내놓고 있는 공약에 다 맞춰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지금 현재 윤석열의 그 현 정권의 검찰 독재 정권을